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스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바로 테슬라의 새로운 라인업 사이버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어제죠. 미국 날짜로 11월 21일 날 공개가 됐어요. 일론 머스크가 여느 때와 같이 이제 나와가지고 메인 프레젠터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개를 했죠. 그리고 되게 사이버틱하기도 하고 약간 매드맥스 분위기가 나기도 하고 되게 약간 대단히 특이한 형태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파격적인 면을 넘어서서 실제 완성품, 이제 완성품까지는 아니죠. 완성품 직전에 이제 공개 단계에 이제 사이버 트럭의 모습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사실 사람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었어요. 정말 극과 극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와 이거 진짜 최고의 디자인이다.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지?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디자인이 실제로 먹힐 수 있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니면 너무 못생겼는데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저는 어떤 쪽이냐고요? 그 부분 이제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야기 나눌 부분은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이 가진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아직 뭐 제가 드라이빙을 해본 상태는 아니니까 모델 3의 오너로서 내다보는 이 픽업 트럭의 퍼포먼스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바라보는 디자인적인 면 기타 등등을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한번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우선 외관은 사실 대단히 호불호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대중들은 사실 라운디드 된 형태의 조금 더 페이버러블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더 관대하게 받아들여 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너무나도 세게 각지고 되게 남성적인 뭔가 이런 너무 샤프한 엣지와 너무 강력한 각을 가진 그러한 디자인은 매니아층을 상당수 보유할 수는 있어도 이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되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익저릭이라고 하는데 익저릭 되게 대단히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클래스에 있는 우아한이라는 표현은 아니죠. 익저릭 뭔가 대단히 유니크하면서도 멋지고 대단히 막 과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익저리카에 많이 적용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요. 뭐 다양한 예가 있을 수 있지만 익저리카 중에서도 각지고 정말 파워풀한 그런 녀석을 꼽으라면은 저는 바로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람보르기니의 각진 모습, 그 각진 모습이랑은 또 달라요. 심지어 람보르기니 뭐 아반타조르나 혹은 어 뭐지 디아블로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람보르기니가 가지고 있는 각진 디자인을 살리는 디자인보다 결이 좀 달라요. 왜냐면 물론 디테일이 떨어지죠. 디테일은 훨씬 엄청 떨어져요. 디테일은 떨어지지만 면을 꺾은 면에 이제 단면이 개수가 너무 적고요. 되게 심플하고요. 되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커링 엣지 그러니까 한 큐에 탁 잘라낸 그런 느낌으로 면들을 많이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디테일을 일부러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모던함을 나타내기 위해 포기한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사실 두 가지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일부러 포기한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디테일이 각이 하나 더 생길 때마다 이 커팅을 하나 할 때마다 이제 양산 비용은 확확 올라갑니다. 근데 요번에 나온 사이버 트럭의 경우 스타팅 포인트가 39,900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2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뭐 환율은 다르지만 어쨌든 4,300만 원. 그런데 스타팅 포인트 39,900이면은 사실 현재의 내연기관 차 기준에서도 물론 비싼 편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 거에 비해서 봤을 때는 가성비가 정말 높은 차거든요. 그런데 그 가성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수율이 좋아야 되는데 수율이 좋으려면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 최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양산을 할 때 돈은 덜 나오면서 분량은 덜 나오고 가성비는 높여야 되니까 면을 적게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면을 적게 치고 모던한 느낌은 나되 미래적인 느낌이 나는 디자인으로 뽑아낸 것 같아요. 뭐 제가 이 차를 직접 디자인한 분을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서 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사실 이 정도 각지면은 조금 더 양산이나 혹은 조금 더 하이엔드로 빠지려고 했으면 디테일을 좀 더 넣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디테일적인 면은 조금 부족한 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면 처리를 못한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왜냐? 잘린 면이 개수가 좀 덜할 뿐이지 잘린 면을 의도적으로 잘 분산시킨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옆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특히 이제 옆면에서 사람들 이제 열고 내리는 이제 차량 옆쪽 이제 윈도우, 예. 사이드 윈도우들은 저는 사실 그쪽 면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오히려 앞면이랑 뒷면은 그래도 그 면 잘린 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차량이 돌진해서 부딪히거나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차량을 어떠한 것들을 최대한 보호해야 되는 각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이나 뒤가 심하게 뾰족하거나 하는 면도 사실상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또 잘 신경을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되어서 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이 섹시 라인업이라고 하죠. 이 라인업과 완벽하게 결을 다르게 하는 각을 다르게 하고 뭐 방향성까지 모든 거를 다르게 하는 이러한 디자인을 왜 사이버 트럭의 새 라인업에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기본적인 이제 큰 틀에서의 생각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한 파격이다. 격을 격식을 파하는 일부러 둔 수다. 그리고 리스크가 가장 적은 에리아다. 왜냐? 사실 픽업 트럭이거든요. 사이버 트럭은 픽업 트럭은 사실 한국에는 많이 없어요. 미국엔 되게 많고 특히 이제 대도시가 아닌 다른 중소도시나 혹은 뭐 뉴욕이나 뭐 이런 동네가 아닌 대부분의 미국 지역, 중소도시라기보다는 사실 대부분의 미국 지역이죠. 그래서 대단히 많이 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왜냐? 뭐 농사 짓는 분들이 뒤에다가 뭐 농사 관련 뭐 제품도 뭐 이것저것 물품도 싣고 다니시고 뭐 양계장 하시는 분들 닭 싣고 다니시고 막 엄청 뭐 이것저것 나무 통나무들 막 몇십 개씩 싣고 다니고 막 이러한 픽업 트럭이라는 거는 이제 무언가를 픽업해서 담고 다니는 유틸리티용 트럭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남자들의 차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냥 남자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남자의 차로 분류가 돼요. 픽업 트럭은. 그리고 픽업 트럭을 모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폄하한다기보다는 스타일이 대단히 진짜로 또 상남자 같은 분들이시기도 하고 운전 스타일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터프하세요. 어떻게 보면 터프 가이드를 위한 상남자를 위한 차가 바로 픽업 트럭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사이버 트럭의 어디언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되게 한정된 어디언스를 향한 종목이고 이러한 한정된 오디언스를 향한 종목이니만큼 크게 많이 안 팔리더라도 리스크는 좀 적은 편이에요. 사실 모델 3 같은 경우는 달라요. 모델 3는 사실 모델 3 갖고는 장난을 칠 수가 없는 모델이죠. 왜냐? 이거 사이버 트럭이 장난이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사실 모델 3 같은 경우는 양산형이고 보급형이고 가장 성공을 해야만 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곡선도 모델 S, 모델 X 등에서 프루븐된 어느 정도로 자리 잡힌 그들의 테슬라 룩을 입고 가장 밸런스도 잘 맞게끔 조정이 돼서 나온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대중적인 레인지에 어필될 수 있는 곡선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온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이버 트럭의 경우는 그러한 전통적인 공식을 일부러 깼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일부러 못생겨졌느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왜냐? 그러한 다양한 디자인적인 시도를 이 틀과 레인지를 늘려야지만 결국엔 테슬라도 또 다른 제품을 냈을 때 여기서 디자인의 DNA를 좀 가져오고 저기서 DNA를 좀 가져오고 이거를 섞어볼까 이렇게 섞어볼까 아마
사이버 트럭 외에 또 다른 형태의 디자인 레인지가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디자인의 방향성이. 그러면은 그 축이 여러 가지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다양한 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기초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를 사이버 트럭에 낀 거죠. 사이버 트럭에 낀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제 픽업 트럭 라인업에도 대단히 많은 뭐 사용자층이 있고 고객 잠재 고객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픽업 트럭의 판매 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 3가 경합하고 있는 뭐 아우디 A3라든지 BMW 3 시리즈라든지 뭐 현대 소나타로 치면 뭐 소나타 그랜저급 등등이랑 이제 판매고가 비교가 될까요? 저는 절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방향성을 문고를 틔워주는 임무를 가진 녀석이고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거는 화성의 공식 픽업 트럭이 될 거다. 화성 갈 디자인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도로에서 이제 일반 이제 돌아다니는 차량과 돌아다니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건 람보르기니보다 더 튈 거예요. 더 튈 만한 디자인인데 사실 뭐 튄다라는 말이 맞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사실 못생겼다라는 말보다 저는 뭐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무조건적으로 못생겼다라고도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홈페이지 차근차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라이프스타일에 적용된 여러 가지 모디피케이션이 된 예를 들어서 적용들이 된 뭐 캠핑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특히 ATV 싣는 장면이 프레젠테이션에 나왔었잖아요. ATV에 대한 공개도 사실 깜짝 공개였는데 사실 그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거는 여지없이 되게 이뻤어요. 근데 그거를 실는 장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심지어 픽업 트럭 뒤에 트렁크 이거 딱 접히는 것도 이렇게 접혀 들어가는 부르르르 하는 것도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엣지도 있고 멋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좀 과하고 격하고 튄다. 하지만 못된 디자인은 아니다. 못한 디자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드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게다가 사실 퍼포먼스는 말할 것도 없어요. 퍼포먼스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그 F-150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픽업 트럭의 대명사죠. 그 녀석이랑 그 요번에 나온 사이버 트럭이랑 둘이 묶어놓고서 이제 경주를 시킨 거예요. 누가 더 힘이 세나. 시작하자마자 사이버 트럭이 끌고 갑니다. 그 정도로 EV에 카는 내연기관차가 따라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포르쉐 911이랑 포르쉐 911이랑 드래그레이스 경쟁 이제 같이 출발해가지고 쫙 하는 거 있죠. 그거 했는데도 처음에 911이 좀 더 가벼우니까 빠르다가 따라잡힙니다. 포르쉐를 따라잡는 픽업 트럭이라 픽업 트럭 실제로 보시잖아요. 얼마나 하냐면요. 봉고차보다 커요. 거의 큰 거는. 근데 F-150랑 봤을 때도 F-150보다도 더 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거는 탱크 수준이에요. 사이즈가 탱크 수준 사이즈의 차량이 스포츠카 그것도 포르쉐의 가장 메인 모델인 911을 따라잡고 제낄 수 있다. 근데 가격이 스타링 물론 뭐 모델이 세 가지 정도 옵션이 있는데 싱글 모터의 경우에 39,900이 시작점이다. 뭐 비싼 거는 6만 대 넘어가더라고요. 얼마지? 한번 지금 체크해 볼게요. 웹사이트에 의하면 가장 비싼 모델은 이제 트라이 모터 올 휠 드라이브 이제 싱글 모터는 리얼 휠 드라이브라고 이제 뒤쪽 바퀴에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듀얼 모터부터는 올 휠이네요. 근데 올 휠 드라이브 모터 3개 달린 거는 이제 시작 프라이스가 69,900입니다. 69,900 대단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가격대에서 사실 39,900만 대도 힘 엄청 날 거예요. 49,900 듀얼 모터 되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내연기관 스포츠카는 픽업 트럭인데도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런 가격대, 이런 유틸리티. 그리고 이거 막 뭐 캠핑카를 뒤에 매달고 다니는 장면이라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레크레이셔널 용으로 쓴다든가 뭐 이런 쪽의 적용도 되게 세련되게 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탔을 때 주목받는 걸 개의치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디자인입니다. 잘 적용하실 것 같아요.
게다가 심지어 트라이모터 올휠 드라이브는 500마일이 넘는 레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500마일 레인지. 500마일이면요 얼마냐면요 300마일이 500km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 7, 800km 되는 것 같아요. 완충에 7, 800km 갑니다. 뭐 말 다 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EV 가지고 배터리 그거 뭐 얼마 안 가지 않아요. 뭐 충전이 저는 그런 말은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상태고 곧 해결될 거고 더 이상 차를 사시는데 고려할 부분이 아니게 될 거예요. 몇 년 안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주행거리 700km, 800km 나오잖아요. 완충에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어디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사이버 트럭 호불호 대단히 갈릴 수 있고 제가 볼 때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만큼 안 팔릴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대단히 파워풀한 모델이 될 거고 테슬라의 디자인 그리고 디렉션적인 DNA를 확장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는 새로운 축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는 게다가 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주목할 만한 게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 이 차량에 쓴 소재들을 엄청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강조를 했어요. 아 이거 막 우리 스페이스쉽에서도 사용하는 스틸 알로이다. 그래가지고 망치 엄청 큰 거 있죠. 오한마를 가지고 와가지고 일반 차량 문짝을 딱 쳤어요. 그러니까 팍 찌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테슬라 이 사이버 트럭을 그 똑같은 망치로 풀 스윙으로 딱 쳤는데 그냥 망치가 튕겨 나가요. 뭐 안 찌그러져요. 우주선에 쓰는 거랍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 와 이거 진짜 튼튼한가 보다. 튼튼함이 또 생명이죠 결국에는. 근데 그 쇠공 이만한 쇠공을 가지고 이 방탄 유리다 이거예요. 이 여기에 적용된 유리가.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일정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계속 했어요. 그 실험할 때마다 진짜 큰 소리를 굉음을 내면서 유리를 강탈했거든요. 근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신감이 붙었는지 그 던지는 친구한테 여기 창문에 던져보라고 차량에. 근데 그 친구가 눈치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풀스윙 비슷하게 던졌는데 창문이 아작나게 났어요. 근데 웃긴 거는 한 번 더 시키더라고요. 막 갑자기 그때 아마 일론 머스크가 막 그 거의 F 워드 써가면서 웃으면서 놀랬었던 것 같아요. 표정도 웃으면서 있었지만 분명히 일그러졌어요. 어쨌든 두 번째 던졌는데도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랬는데 참 일론 머스크도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서 이제 웃으면서 room for the improvement라고 우리가 더 노력할 부분이에 웃으면서 넘기는데 와 여유도 있고 어쨌든 그 블랙 프루프 글라스가 박살이 났고 하지만 물론 뚫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만한 쇠공으로 던지는데 그게 안 박살 날 수가 있나요? 일반 차량 같으면 관통 그 양쪽 다 됐어요 한 번에.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양산했던 어제 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능, 가격 모든 면에서 대단할 겁니다. 하지만 뭐 역사를 뒤흔들 만큼 파괴력이 있는 모델이 될 것이냐, 테슬라의 주력 모델이 될 것이냐, 뭐 3나 뭐 Y나 이런 이제 차세대 주력을 제끼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 대단히 매력적인 모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뭐 디지털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방송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야, 궁금하신 분야 있으시면은 제 채널에 코멘트, 메시지, 뭐 혹은 이메일 그리고 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있는 거 아시죠? 페이스북에 이제 생스터 아이디어 치시면 되고요. 인스타는 생스터 TV입니다. 그쪽에 가셔가지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평안한 아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